오늘의 한국 명작의 산책은 현진권의 비사감과 러브레터입니다. 비여사는 C여학교의 교원 겸 기숙사 사감인데 성질이 사나운 독신주의자이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유명합니다. 요즘은 노처녀라고 하기 뭐한 나이지만 당시로는 나이 40에 가까운 노처녀의 외모도 어디 내세울 데가 없는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누렇게 곰팡이가 슬은 굴비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벗겨진 이마에 숱이 적어 엉성하게 비껴 넘긴 머리 등 늙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입을 앙다물고 돋보기 넘어 매서운 눈으로 기숙사생을 노려보곤 했습니다. 그런 비여사가 직업을 할 정도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러브레터였는데 아름다운 여학생들이 많은 탓인지 하루에도 몇 장씩 사람 타령이 날아들었습니다. 기숙사 학생에게 오는 편지는 비사감이 모두 검사를 하는데 러브레터를 보면 그녀는 몹시 흥분되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고 편지를 든 손을 벌벌 떨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서 그런 편지를 받은 학생이야말로 큰 재난을 당하는데 기숙사에 돌아오자마자 그 학생은 사감실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녀는 분해서 못 견디는 사람처럼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다 학생이 들어오면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바싹 다가와 마주섭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 불렀다. 왜? 그녀는 학생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장승이냐? 왜 앉지를 못해? 하고 소리를 질렀고 스승과 제자는 조그마한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내 죄상을 내가 알지 하듯이 말없이 노려보다가 편지를 꺼내 학생의 코앞에 동댕이를 치며 이건 누구한테 오는 거냐 하고 문초를 시작합니다. 앞에 자기 이름이 쓰여 있어 자기한테 온 것이라고 말하는 학생에게 그녀는 발신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습니다. 그런 편지는 보통 발신인의 이름이 명확하지 않아서 학생은 주저하면서 잘 모른다고 하며 그녀는 너한테 오는 것을 내가 모른단 말이냐고 불호령을 내립니다. 사연을 읽어보라는 그녀의 말에 학생이 나지막하게 꿀같은 구절을 읽으며 비여사의 역정은 더욱 심해져서 어느 놈이 보낸 것인지를 기어이 알려고 합니다. 학생은 듣도 보지도 못한 남자이며 자기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고 변명을 해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퇴학을 시킬 것이다. 이름도 모르는 여자에게 편지를 할 리 만무하다. 필시 행실이 나빴을 것이다. 어디서 한 번이라도 만났을 테니 어떻게 남자와 접촉을 하게 되었냐? 신문에 시달리다 졸린 눈으로 학교에서 주최한 음악회나 바자에서 보았을지도 모른다고 답하면 다시 질문이 쏟아집니다. 사내 보는 눈이 어떻더냐? 표정이 어떻더냐? 무슨 말을 건네더냐? 2시간이 넘도록 문초를 한 끝에는 그녀는 사내란 믿지 못할 것, 우리 여성을 잡아먹으려는 마귀인 것, 연애가 자유이니 신성이니 하는 것은 모두 악마의 지원한 소리인 것 등의 열변을 토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닿지도 않은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데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하느님 아버지에게 악마의 유혹에 떨어지려는 어린 양을 구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것이 남자가 면회하러 오는 것이었는데 무슨 핑계를 대든지 기어이 못 보게 하고 맙니다. 친부모, 친동기간이라도 규칙이나 공부 중이라는 갖가지 핑계를 대어서 따돌려 보내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이 동맹 휴학까지 하게 되었고 교장의 훈계까지 들었지만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사감이 감독하는 그 기숙사에 가을 들어 괴상한 일이 생겼는데 생겼다기보다는 발각되었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깊은 밤이 되어 기숙생들이 고난잠에 빠졌을 때 난데없이 깔깔대는 웃음과 소근대는 말들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잠귀 밝은 기숙생의 귀에 들리기도 했지만 잠결이라 구르는 마른 입 소리나 기러기의 소리 정도로 생각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는데 그날은 공교롭게 한 방에서 자던 학생 셋이 한꺼번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첫째 처녀가 소변을 보려 일어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둘째 처녀와 셋째 처녀를 깨운 것입니다. 저 소리를 들어봐. 아닌 밤중에 저게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나도 저 소리에 놀랬어. 도깨비가 났단 말인가? 나는 수상한걸. 나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법도 하구먼. 뭘 잠 안 오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지. 이때 간드러진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태훈씨. 그러면 자키 좋을까요? 경숙씨가 좋으시다면 내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 오즉 경숙씨에게 바친 나의 타는 듯한 가슴을 인제야 아셨습니까? 인제 고만 놓아요. 키스가 너무 길지 않아요? 행여남이 보면 어떡해요? 길수록 더욱 좋지 않아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키스를 하여도 길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짧은 것을 하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랑에 빠진 남녀의 대화로 이렇게 지독하게 감독을 하는 기숙사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놀라 세 처녀는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놀랍고 무섭기도 했지만 호기심에 번쩍였는데 머릿속에는 한결같이 로맨틱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안에 있는 여자 애인을 보려고 학교 근처를 맴돌던 사내가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담을 뛰어넘었나? 밝은 달빛이 은가루처럼 서린 창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여자 애인이 흰 수건을 흔들어 사내 애인을 불렀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긴 줄을 내려서 위에서 당기고 밑에서 매달려 올라가는 전경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꿈결 같은 감정이 안개처럼 흐릿하게 무지개처럼 세 처녀의 몸과 마음을 휩싸돌았는데 그들의 뺨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난 싫어요.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영,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살려주어요. 나를 구해주어요. 우리 구경 가볼까? 짓궂은 셋째 처녀가 제의를 하자 다른 처녀들도 따라 일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와 소리나는 곳을 향해 갔는데 소리나는 방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찾은 그녀들은 걸음을 멈출 만큼 놀랐는데 소리에 출처야말로 자기네 방에서 몇 걸음 안 되는 사감실이었습니다. 사내라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침이라도 뱉을 듯하던 비여사의 방이었는데 그 방에선 여전히 사내의 푸념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영,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의 애를 말려 죽이실 테요. 나의 가슴을 뜯어 죽이실 테요. 내 생명을 맡으신 당신의 입술로. 셋째 처녀는 대담스럽게 그 방문을 조금 열고 틈으로 방안을 보았는데 그곳에선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기숙생에게 온 소위 러브레터 봉투가 흩어져 있었고 알맹이도 여기저기 펼쳐진 가운데 아무도 없이 기어사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를 끌어당길 듯이 두 팔을 벌리고 안경을 벗은 눈으로 한 곳을 노려보면서 굴비 같은 얼굴에 말할 수 없이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입을 쫑긋이 내민 채 사내 목소리를 내면서 좀 전의 말을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토라진 신용을 내며 손짓을 하더니 톡쏘는 계집의 음성으로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하다 자지러지게 웃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기숙생에게 온 러브레터의 한 장을 집어들어 얼굴에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정 말씀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당신의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이 나를.
그러면서 몸을 추스르는데 그 음성은 분명히 슬픔가락을 띄었습니다. 이 행동들을 보고 첫째 학생은 황당하다고 말하고 둘째 학생은 미친 게 틀림없다고 말하며 셋째 학생은 비사감이 불쌍하다면서 고인 눈물을 씻습니다. 비사감과 러브레터는 1925년 2월 조선문단에 발표된 현진건의 소설인데 심리 변화와 외부 행동 방식을 대조시켜 구현해 인물의 극적인 성격 묘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풍자적이고 유머러스한 문체가 사용되어 극적 효과가 배가되며 추리소설 기법으로 전개되어 독자를 유인하는데 자유연애가 확산되던 당시 조선의 상황을 반영한 작품입니다. KBS의 TV문화권에서 이 소설을 원작으로 드라마를 제작한 바 있는데 탤런트 윤승원, 최란 등이 출연했습니다. 또한 이 소설이 안티페미니즘이라는 논쟁에 휘말린 바도 있으며 비사감은 러브레터를 읽지 않는다는 연극 등 다양한 패러디물이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현진건은 1900년에 태어났으며 1917년 일본의 세이 조중학을 졸업한 후 1918년 중국 상해의 호강대학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1921년 조선일보에 입사한 후 운명, 시대일보를 거치며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1년간 투옥될 때까지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1920년 개벽의 단편 희생화를 발표해 호평을 들었지만 1921년 자전적 소설인 빈철을 발표해 문단의 주목을 모았습니다. 1943년 사망할 때까지 술 권하는 사회, 운수 좋은 날, 비사감과 러브레터, 무영탑 등의 대표작을 남겼습니다. 새로 국화잎새 따다 수놓아 새로 창호 지문 바르고 나면 방 안 구석구석까지 밀려들어오는 저승의 햇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만의 겨울 양식. 나태주, 가을 서한.